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조정의 달 9월이라는 명성답게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해주는 달입니다. 어제 다들 버티기 힘드셨을 텐데 매도 안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주가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 급상승, 연방정부 셧다운, 디폴트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어제 부채 한도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지속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6% 하락, 나스닥은 2.8% 하락, S&P 500은 2%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18일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금리는 1.1536까지 오른 상태로 1년 기준 최고점 1.7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와도 같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기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예상인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FOMC 회의 이후 당장 내년부터도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 그리고 파월 의장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상원 증언을 주목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증언을 앞두고 발표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됐지만 완화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의 장기 목표인 2%를 향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은 오늘 상원 증언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급 병목 현상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며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려면 공급 차질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증언을 앞두고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10월 18일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경고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재무부는 현재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비상조치가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상원에 출석해서도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은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는데요. 전날 상원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상한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부결시켰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될 수 있으나 디폴트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이슈들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수 찬스입니다. 전 이미 QLD와 SSO는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를 완료했고요. 현재 주가에서 조금만 더 떨어져 준다면 웅덩이 매매법 121선 부근 3차 매수 타이밍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조정장은 올해 초 2월에도 찾아왔었고요. 작년 9월에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달 뒤에 보면 정말 좋은 매수 찬스였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8로 전일 34에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상 첫 부분에서 언급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내년 조기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디폴트 우려 등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 맵을 살펴보면 피바다 그 자체입니다. 금리 상승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부담인데요. 그래서 현재 기술주인 빅테크 그리고 성장주가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보다 하락폭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주만 상승해 주었고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현재 차트를 보면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언제 매수를 했고 또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QLD를 보면 QLD는 60일선에 터치했을 때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QL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며칠 동안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혹은 내일 만약 떨어져 준다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더 떨어져 주지 않고 상승해서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깨준다면 빨간 원 부분까지 올라가 준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SSO입니다. SSO 역시 61선 부근에 왔을 때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SSO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 완료했고요. SSO 역시 QLD와 마찬가지로 오늘 혹은 내일 현재 주가보다 한 번만 더 떨어져 주면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SOSO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다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O 역시 현재 하락 추세선을 못 깨주었는데 빨간 원 상단 부근까지 완벽히 올라가 준다면 다시 쌍바닥 저점이 올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분할 매수를 꼭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멘탈과 마인드 컨트롤이 99%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은 올해 초 10년물 국채금리 급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으로 조정받는 QLD의 차트입니다. 먼저 웅덩이 매매법으로 61선 부근에 왔을 때 저 검정 박스권 기간 동안 2차 매수 타이밍으로 QL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분할 매수합니다. 약 3일에서 5일 정도 동안요. 그리고 조정이 끝나지 않고 더 내려와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QLD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지킨다면 벌써 약 10거래일 정도의 조정 기간 동안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거래일 정도의 떨어지는 무서운 조정 기간 동안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땐 매수한다 라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고, 실제로 매일 매수하면서 그나마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상 평단가는 최저점이 아닌 저점 부분이겠죠. 왜 최저점이 아닌 저점에서 사느냐, 실제로 우리가 조정장인데 당장 오늘의 주가가 예상되시나요? 61선 부근인데 121선까지 무조건 갈 것 같으신 분들은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촉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화면의 차트들을 보시면 2차 매수 타이밍에서도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이제 상승 시작이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다음날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121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하면 안 되고 절대 맞출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 정해진 비중만큼 분할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신규 진입이라면 저 예상 평단가를 가지고 회색 원 기간 동안만 버텨주면 됩니다. 화면으로 따지면 대략 2주 정도겠네요. 하지만 분할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저점이라 판단해 몰빵 매수를 한다면 떨어질 때 손가락을 못 참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그리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매수, 감정적인 매도 반복을 통해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본인이 최저점을 자주 잡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없이 최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그냥 몰빵 매수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제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웅덩이 기회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 계좌를 목표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 때마다 열심히 줍줍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만들어 5년 장기 투자, 10년 장기 투자를 실제로 이루길 바라면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습관을 만들길 바라봅니다. 모두 멘탈 부여잡고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